태풍 12호 링링 불발과 남겨진 흔적. 하나는 베트남 북부로 상륙했고 또 다른 하나는 오키나와 인근을 따라 북상했다. 그러나 주목을 받았던 태풍 12호 링링은 끝내 탄생하지 못한 채 소멸하고 말았다. 8월 18일, 기상당국은 열대저하부가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 예보를 발표했다. 실제로 당시 위성관 측에서도 강한 소용돌이가 포착되며 태풍 형성이 임박한 듯 보였다. 하지만 불과 하루가 지난 19일, 발달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기상청은 태풍 감시를 해제하고 해당 정보를 종료했다. 결국 12호 태풍의 자리는 비워졌고 링링이라는 이름은 다음 차례의 태풍을 위해 남겨졌다. 남서풍과 펜 현상, 그리고 폭염. 당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온 남서풍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산맥을 넘어 불어들어온 이 바람은 펜 현상을 일으켜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 이리적으로 높은 기온을 만들어냈다. 낮 동안의 뜨거운 공기는 밤에도 식지 않아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졌고 국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졌다. 태풍 예보의 변동. 8월 18일 0시 30분, 기상청은 열대저하부가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공식 예보를 발표. 8월 18일 09시, 12시간 이내에 태풍 형성 가능성이 높다고 다시 강조. 8월 19일 09시, 발달 가능성이 낮아진 것을 확인. 8월 19일 10시 30분, 태풍 감시가 해제되며 관련 정보는 종료. JTWC는 이 열대저하부에 식별번호 18W를 부여했으나 결국 저기압의 잔해만 남긴 채 사라지고 말았다. 폭염 완화는 없고 불쾌지수만 상승. 열대저하부가 남긴 영향은 기대와 달리 폭염 완화가 아니었다. 오히려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유입시키며 무더위를 가중시켰다. 간헐적으로 발생한 소나기는 잠시 기온을 낮추기도 했으나 비가 그친 뒤 높아진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욱 올라갔다. 결국 이 열대저하부는 폭염을 누그러뜨리지 못한 채 불쾌한 무더위만 남긴 존재가 되었다. 다행스러운 불발. 만약 이 저기압이 태풍으로 발달해 한반도에 상륙했다면 강풍과 폭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도중에 약화된 덕분에 인명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태풍은 결국 오지 않았지만 대비와 감시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뒤따르는 이유다. 정리하면 태풍 12호 링링은 끝내 태어나지 못했지만 남서풍과 펜 현상으로 이어진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기상당국의 빠른 대응이 만들어낸 긴장감은 한동안 이어졌다. 꺼져간 열대저하부의 마지막을 추적한 이번 사례는 기상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 태풍 12호 링링은 끝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이 과정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남겼다. 첫째, 예보와 감시의 필요성이다. 많은 사람들은 결국 태풍이 안 왔는데 왜 호들갑을 떨었느냐 라고 반응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태풍은 하루만 해도 급격히 세력을 기우고 방향을 바꾸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불발로 끝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예보 체계가 철저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펜 현상과 기후의 이면. 이번 열대저하부의 잔재는 보이지 않는 태풍처럼 한반도의 기후를 흔들었다. 남서풍이 산맥을 넘어 내려오면서 가열된 공기는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을 달구었다. 낮에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며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며 국민들은 태풍도 아닌데 왜 이렇게 더운가? 라는 의문을 가졌다. 사실 이런 현상은 태풍 못지않은 불편을 야기한다. 냉방 수요가 급증해 전력 사용량이 치솟고 노약자와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 위험이 커지며 농작물 생육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즉, 태풍이 오지 않아도 열대저하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소나기의 양면성. 짧은 시간 동안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렸다. 이 소나기는 순간적으로 더위를 식히는 효과를 주었지만 곧 습도를 끌어올려 체감온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이는 마치 잠깐의 달콤함 뒤에 남는 더 큰 불쾌감과도 같았다.
폭염을 근본적으로 완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불쾌지수만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만약 태풍이 왔다면, 만약 링링이 실제로 태풍으로 발달해 북상했다면 한반도는 어떠한 상황을 맞이했을까? 강풍 피해, 해안가 건물 파손, 가로수 전도, 전력선 단절, 폭우 피해, 도심 침수, 산사태, 농경지 유실, 해양 피해, 어선 전복, 항만 마비, 해안가 침식. 불발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만약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태풍 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기상 데이터의 가치. 비록 태풍으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이번 18W는 기상학적으로 소중한 연구 대상이 된다. 왜 어떤 저기압은 빠르게 태풍으로 성장하고 어떤 저기압은 중도에 소멸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많은 위성자료, 해양 관측 자료, 대기 분석 자료가 활용된다. 결국 이러한 실패 사례가 모여 예보의 정확성을 한층 높여주는 것이다. 결론, 사라진 태풍, 남은 교훈. 태풍 12호 링링은 결국 이름만 남기고 사라진 불발 태풍이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웠다. 태풍 감시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열대저압부도 기후와 일상에 큰 영향을 준다. 다행스럽게 지나간 태풍도 분명히 교훈을 남긴다. 8월 21일 기상 상황 및 전망. 안녕하세요. 8월 21일자 위성사진을 통해 오늘의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비구름대는 모두 북한 북쪽을 통과하고 있으며 제주도 남쪽에서는 한때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었던 열대저압부가 북상 중입니다. 그러나 이 저압부는 세력이 약해 제주도 부근까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주로 일본 규슈 지역의 비구름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특보 현황.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부 강원 산간 지역과 한라산 부근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폭염주의보와 경보 아래에 있습니다. 특히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폭염특보가 수도권까지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이중으로 겹쳐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인 5880선, 티벳 고기압의 가장자리인 11480선, 이 두 고기압이 한반도 부근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영향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당분간 더위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기온과 지역별 특징. 어제 19일 전국 최고 기온은 강원 삼척에서 38도를 넘겼습니다. 이는 지형적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기온 분포 지도를 보면 주로 영남 지역과 동해안 해안가 부근이 더 진한 색을 띠며 높은 기온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풍 계열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팬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넘어온 바람이 건조해지고 뜨거워져 동해안과 영남 지방이 다른 지역보다 더욱 높은 기온을 보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기온 전망. 8월 20일 수요일 전국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6도 분포. 8월 21일 목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에서 36도, 특히 서울, 수도권은 전날보다 더 덥겠고 반면 동해안 지역은 서풍의 영향이 줄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8월 22일 금요일 낮 최고 기온 30에서 37도로 폭염은 전날보다 한층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우리나라는 이중 고기압의 영향 속에서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은 있으나 폭염을 누그러뜨리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남과 동해안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뜨겁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은 낮 기온이 31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날 잠시 잦아들었던 서풍 계열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하면서 동해안 해안가와 영남권 지역에서는 팬 현상이 발생해 전날보다 훨씬 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태풍 관련 소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서는 열대 저압부가 북상 중에 있습니다. 예측 경로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부근까지만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에 뚜렷한 비를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열대 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결국 세력을 키우지 못하고 약한 저압부 상태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폭염을 가져오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한반도 주변에서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로 북상하던 열대조압부가 상층에서 내려온 건조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구조가 무너지고 세력이 약화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우리나라를 달구고 있는 두 개의 강력한 고기압이 태풍마저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폭염은 다음 주를 넘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이 고기압의 벽을 무너뜨릴 새로운 기상 요인이 나타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시원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